자, 지금부터 테슬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테슬라 역시 몇 가지 부정적인 뉴스가 있고요. 긍정적인 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이제 막 그 고점 대비 한 40% 내린 상태에서 행보하고 있어요. 더 내리지도 않고 아직 오르지도 않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분기에 미국에서 12만 6,800대 차량을 판매했다. 이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의 45%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12만 6,500대, 12만 7,000대를 판매를 했는데 전체 전기차 시장의 45%가 테슬라였어. 우리 불과 한 달 전에 뉴스에는 뭐였어요? 미국에서도 막 테슬라 불매 운동 때문에 테슬라 더 이상 안 팔린다는 거였잖아. 불 지르고 난리 난다고. 근데 그 1분기에 테슬라가 45% 팔렸어요. 정상대로 팔렸던 거야. 일부러 막 극단적으로 치솟는 사람들은 행동에 옮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전체 판매량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소폭 줄어든 거는 저거밖에 없어. 그 모델 Y가 리프레시 모델에 상하면서 공급이 차지는 비중도 모델 Y 판매량이 줄어드는데 그 대신 그 모델 3가 많이 늘었어. 모델 3의 판매량이 모델 Y 대신 많이 늘으면서 커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테슬라 판매량이라면 제일 요게 포드, 쉐보레, BMW, 현대, 폭스바겐, 혼다, 리비안, 캐딜락, 기아, 아우디,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있어서 기아하고 현대가 요 랭킹 안에 들어가 있어요. 뿌듯합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방하고 있습니다.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미국에서 굉장히 선방하고 있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흐름은 큰 문제는 없다. 테슬라 2025년 1분기 상위 10개 전기차 브랜드 판매량 합산을 앞지르며 경쟁사들 크게 앞지르다. 테슬라는 2025년 1분기에도 12만 8천 대 전기차를 판매하며 경쟁사들을 앞지르고 상위 10개 브랜드 판매량을 합산한 것보다 많은 수치다. 모델 Y와 모델 3는 차트 선두를 유지하며 테슬라가 미국 전기차 시장 강력한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다. 모델 Y가 6만 4천 대, 모델 3가 5만 2,500대가 판매돼서 모델 3는 70%의 판매 증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모델 Y가 이제 공급이 부족하니까 판매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델 3가 70% 판매 증가하면서 커버를 한 거죠. 저가형 모델 있잖아요. 우리가 뭐 3만 5천 달러 미만짜리 뭐 그렇게 얘기해서 저가형 모델이 모델 Y의 생략형 그걸로 이제 만들려고 했었나 봐요. 테슬라는 상반기부터 저렴한 차량 출시를 약속하며 부진한 판매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내부 코드명이 E41이었나 봐요. 저가형 모델 Y의 글로벌 생산이 미국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테슬라의 공식 계획보다 최소 몇 달 늦게 시작될 것이라고 이게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거여서 믿을 수는 없어. 로이터 통신이 테슬라에 대해서만은 좀 막 부정적인 뉴스에 적극적으로 기사를 실으면서 오보를 여러 번 냈어. 한 번이 아니고 오보를 여러 번 내서 알 수는 없어. 어쨌든 로이터 통신 소식에 의하면 몇 달 늦어질 수도 있다. 이거 원래 1분기 안에 상반기 안에 나온다 그랬거든. 상반기 안에. 그러면 요거는 주가에 부정적이겠지만 몇 달은 괜찮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내릴 수 있지만 몇 달 뒤에 나오는 거니까 얘가 나오면 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BYD 시장 집어먹는 거야. 얘가 저가형이니까. 요런 게 저렴한 대중차는 테슬라 팬과 투자자들의 큰 기대를 모았는데 이들은 이 차가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고 전기차 제조업체의 판매 감소와 시장 점유율 하락을 반전시킬 때 기대하고 있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다음 주에 그 테슬라 실적 발표하잖아요. 다음 주 24일인가 실적 발표하는데 거기에 사전 질문에 컨퍼런스 콜에서 질문을 가장 많이 올라온 질문들이 뭐냐면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한 FSD 언슈퍼바이저 개인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6월 달부터 언슈퍼바이저 감독관이 없는 로보택시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 자동차도 언슈퍼바이저를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요건 당장은 아닐 것 같아. 로보택시는 하는데 개인 차량에까지 언슈퍼바이저는 법률 통과부터 해가지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거는 뭐 내년인 넘어가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테슬라는 올해 더 저렴한 모델 출시를 계획하고 있나요? 아니면 RWD 사이버 트럭들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간소화된 모델에 집중할 예정인가요? 더 저렴한 모델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고 있어. 말을 아끼고 있어요. 그게 새로운 저가형 모델 차량을 새로 만들 건지 또는 아까 말한 대로 좀 축소해서 모델 Y를 좀 싸게 만들어서 기능을 좀 축소해서 만들 것인지 뭐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데 지금 그게
연기될 수도 있다고 하고 조금 앞에 로이터 통신에서 그거 나온 겁니다. 몇 달 연기될 수 있다고. 근데 내일 모레 뭐라고 얘기하겠죠. 일론 머스크가. 간세 정치적 편향도 세계 경제의 위험이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테슬라는 어떤 입지를 구축하고 있나요? 요것도 끝났어 이제 이것도. 요거 왜 끝나요? 5월 30일이면 돌아와. 효율성 부서에 떠나. 연간 특별 공무원인가 뭐 130일만 가능하다면서요. 그게 5월 말이니까 돌아와. 그래서 요것도 정치적 편향 이런 부분이라든지 불매 운동도 끝났어 이제. 테슬라는 여전히 배터리 공급에 제약이 있나요? 그래서 이는 관세 인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요? 테슬라 자체에서 생산하는 거는 사이버 트럭에 대한 걸 주로 공급하고 있고, 모델 3나 모델 Y에 대한 배터리는 수입해서 쓰는 거잖아요. 중국 리튬 인산철 배터리 수입도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에는 이제 그 4680 배터리 공급한다고 뭐 그러고 있는데, 무역 협상이 길어지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드 이미지 손상에 대한 각종 온갖 루머와 관련해 테슬라는 1분기 주문 유입률에 의미 있는 변화를 유입했다. 이거 1분기 실적 나왔잖아요. 1분기 실적한테 크게 문제가 없었어. 단지 언론이 막 엄청 가대 뻥튀기 막 한 거야. 막 결과로 말해야죠. 결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브랜드 이미지 손상은 이미 이미지 손상이 다 됐어. 돌아온대. 그래서 회복되는 일만 나온 거지 이제. 로보택시는 올해도 여전히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인가? 이거 6월 달에 나오냐? 이것도 이제 6월 달에 나올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관세 부품 있잖아요. 부품. 이게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범 쪽으로는 6월 달에 진행될 것 같아요. 시범 할 거는 뭐 당연히 다 만들어져 있겠죠. 이미. 지금 계속 기가 텍사스 내에서 막 돌아다니는 차들 있잖아요. 테슬라 옵티머스 파일럿 9과 관련해 현재 가동 중인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그렇다면 현재 옵티머스 로봇의 주당 생산량은 얼마인가요? 이건 좀 앞선 질문이죠. 원래 연말에 5,000대를 만들어서 배터리 공장에 투입을 해서 일을 시키겠다. 그리고 버그를 잡아서 내년에 외부 시장에 판매를 하겠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일럿 했을 때는 시범적으로 생산 라인을 얘기하는 건데, 있긴 있겠죠. 지금 만들고는 있겠지만, 연말까지 5,000대니까 생산하고 있을 것 같지만 대량 생산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낙관적 목표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거에 일론 머스크가 계속 댓글을 달고 있어. 댓글을 계속 달고 있어.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분위기를 굉장히 띄우고 있습니다. 6월 달에 로보택시에 대한 어떤 붐을 띄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긴 합니다. 테슬라가 올해 말까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들려왔다. 여기에 올해는 그가 말한 연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은 2025년에 걸겠다는 것이고, 이는 테슬라 CEO가 X에 올린 최근 게시물에도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머스크의 테슬라는 최근 몇 달 동안 매우 인상적인 여러 가지 버전의 완전 자율주행을 출시했고, 지난주에 최근 출시된 버전들은 몇 가지 사용해 봤는데, 특히 사람이 조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FSD의 성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테슬라의 FSD 제품군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고, 투자자와 소비자들 출시 전에 꼭 확인해야 되는데, 올해 온다는 말은 거의 10년 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테슬라가 로보택시에 크게 의존하여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있는 막 이번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 계속 곧 나온다 그러면서 10년째 끌어왔기 때문에 이번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전에는 뭐였어요? 말로만 떠들었잖아. 근데 지금은 로보택시가 시범 운행하는 게 계속 노출되고 있잖아. 계속 직접 돌아다니는 게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생산지에서 선적장까지 그냥 알아서 언슈퍼바이저로 가는 그런 장면들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율주행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근본적인 혁신이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주차장 내에서 선적장까지 지가 스스로 가는 것만 해도 대단하겠죠.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자동차의 유용성은 5배 증가하지만 생산 비용은 동일하다. 사람 뭘 먹고 살라고?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봇 얘기는 오래전부터 말이 되던 거예요. 자율주행이나 로봇을 만들어서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로봇세를 걷어들여서 그걸로 국민들을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 놀고 먹듯이 놀고 먹게 해준다는 거지. 그거는 개발이고. 근데 아랍 국가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게 이제 로봇세 얘기가 오래전부터 얘기됐던 거야.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한다면 인간은 뭘로 살 것이냐. 그 얘기가 이제 대체하는 게 로봇세 얘기가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뭐 어차피 세상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 인간이 드디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옛날에 봐요. 먹고 사는 게 고통스러웠는데 농사를 지면서 먹고 사는 게 어느 정도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막 빨래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세탁기가 나와서 해결했잖아. 밥하는 게 어려웠는데
밥솥이 나와서 해결됐잖아. 이거 모든 노동 자체가 기계가 대신하고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지. 그러면 인간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막 괴롭히겠지. 등산을 한다거나 막 암벽 등반을 한다거나 막 이러면서 일하는 데서 노동력을 에너지를 그저 쏟아서 나태해질 사람도 있고요. 부지런한 사람은 이제 인구의 절반은 다 등산 가겠지 매주. 그러면 공부도 안 배워요. 배울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근데 그게 앞으로 한 100년은 지나야 될 일이니까 지금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100년 뒤에는 안 배워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막 자전거 타는 사람들 자전거 타고 남산을 왜 올라가냐고 그거를. 근데 가잖아. 마라톤 한다고 또 아침마다 새벽부터 마라톤을 막 해. 왜 뛰냐고 힘들어 죽겠다. 아침에 자야지. 근데 하잖아. 왜 그래요? 육체가 편하니까.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은 육체가 편하니까 정신력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휴식을 하면서 정신적으로도 휴식을 해야 되지만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 농사 짓던 시절엔 뜀박질을 왜 하는 거야 그걸. 등산을 왜 해? 힘들어 죽겠는데 일하기도 바쁜데. 테슬라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진단 엔지니어를 모집한다. 테슬라는 로보택시로 사용되는 무인 차량의 진단 및 수리를 개선하고 미션 컨트롤 및 운영 허브 현장에서 근무할 엔지니어를 모집하겠다. 그래서 관련 일은 계속 테슬라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인도 뭄바이에서 신형 모델 Y 테스트 차량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모델 Y죠. 네, 모델 Y. 집에 걸어서 저걸 하나 사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시장 이런 거 만든다는 소식을 연초에 여러 번 봤는데 조만간에 모델 Y가 인도에서 판매가 시작될 걸로 보여집니다. 인도 시장이 크죠? 인도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테슬라 판매량은 또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인도만 해도 어때요? 그냥 출시하면 뭐 기본을 팔릴 거 아니야, 기본은. 물론 이제 어쨌든 인구는 중국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엄청 넓은 시장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다 공장 짓고 배터리 공장까지 지은다면 뭐 웨드부시 분석가인 데나이브즈에 따르면 테슬라의 디트로이트, 빅3, 제너럴 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가 지연될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아이브즈는 수십 년 된 글로벌 공급망을 하룻밤 사이에 해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기론에서 5월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이 부품이 아닌 완제품 차량에 집중될 수 있다고 예측하는데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조치가 덜 파괴적이다. 완성차에다 관세를 매기고 부품에는 관세를 덜 매긴다면 관세 영향이 좀 축소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테슬라는 아예 문제가 없는 거죠. 부품만 수입하니까. 자체 부품 조달률이 85%에 달하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이익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관세 전쟁 속에서 사이버캣과 세미 부품 주문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중국에서 나올 예정이었던 사이버캣과 세미 트럭에 대한 부품 주문을 중단했다. 너무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관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34%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에 추가 비용을 부담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관세가 그 이상으로 인상되자 그럴 수 없었다. 테슬라와 CEO 일론 머스크는 모두 이 보도에 답변하지 않아 사실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테슬라는 6월에 오스틴시에서 로보택시 승차 공유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었던 로보캡의 부품 공급 지원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대량 생산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출시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격적인 출시는 관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 출시를 하기로 한 거고 오스틴에서 예를 들면 200~300대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나 또는 미국 전역으로 로보택시 출시가 넓혀지는 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6월달 로보택시 출시가 예정대로 되냐? 첫 번째. 두 번째, 그게 생각보다 문제가 없냐? 좋으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테슬라 등록 감소에도 캘리포니아 시장 지배력은 좋다. 캘리포니아는 주지사가 민주당이어서 그죠? 보조금도 테슬라는 제외하고 다른 전기차 업체는 보조금을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캘리포니아 신차 판매협회가 이게 CNCDA인가 봐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3월까지 총 42,322대의 차량을 등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소유주들이 등록한 4만 9천 대보다 15% 감소한 수치다. 테슬라는 여전히 캘리포니아 전체 무공해 차량 부분에서 43.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과 같은 시점에 55.5%보다 감소한 수치지만 어쨌든 지금도 압도적으로 저걸 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는 테슬라 생산 라인을 신형 모델 Y 생산 라인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테슬라의 부정적인 캘리포니아에서도 여전히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기가 텍사스 생산 공장은 이제 FSD 비감독 시스템을 활용하여 최종 라인에 출고 물류 장소까지 차량을 배송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미 대단하죠. 예, 그냥 나와서 자기 선적장까지 알아서 스스로 가고요. 조금 있으면 집까지 스스로 찾아간답니다. 이제는 그냥 더 이상 운전기사 없이 차들이 알아서 가고 있습니다. 유럽 영상은 지난주 보셨어요, 그죠? FS는 유럽에서도 감독을 받고 있으며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세이기 때문에 이런 게 막히진 않아.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 미국도 되고 중국도 되고 호주도 되는데 유럽에서만 허용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냥 규제 승인을 받으면 유럽에서도 지난주도 한번 봤는데 뭐 굉장히 복잡하고 자전거가 오고 뭐 그런 길에서도 알아서
자연스럽게 다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승인 전차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FSD가 가능한 사람들도 한 43%는 시도를 안 해본 사람들이 43%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해보면 FSD 기능은 굉장히 놀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조만간에 어느 날 차가 집 앞으로 직접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올해 안에 된다고 또 뻥쳤어. 제가 볼 때 올해 안에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차가 집으로 배달해서 차가 혼자 알아서 무인으로 해서 구입자 집까지 가는 거지. 그게 주차장이 조만간에 될 거다 그랬더니 막 일론 머스크가 올해 안에 됩니다 뭐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웹에서 테슬라를 주문하면 마치 배달원처럼 집 앞까지 미끄러지듯이 도착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미지근한 카레가 아니라 매끈한 전기차의 기적입니다. 공상과학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펼쳐질 미래입니다. 언젠가는 당신의 집까지 직접 운전이 올 거예요. 그런데 올해 안에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막 말들이 많더라고요. 공장에서 자기 집까지 한 1000km를 달려와서 내가 새 차를 샀는데 1000km 달린 차를 사야 되나 이런 댓글도 달았고요. 별의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내가 한 뭐 100km 이내는 이해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근데 너무 먼 거리는 안 보내지 않을까요? 만약 당신 말이 맞다면 올해 당신의 차가 정말로 집까지 운전해 온다면 5조 달러라는 예상은 가장이 아니다. 저평가된 것이다. 시장이 자율주행을 단순한 기능이 아닌 운영체제로 인식하게 되면 테슬라 배수는 점점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테슬라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은 기적이다. 테슬라의 완전 주행기는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기술적인 기적이다. 일론 머스크는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것을 실현했다. 바로 도시, 고속도로, 로터리, 혼동 속에서 완벽하게 주행하는 실시간 자율주행이다. 운전자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대체한다. 다른 회사들이 시연 영상을 따라잡는 동안 테슬라 자동차는 이미 안전하고 부드럽고 대부분의 인간보다 더 나은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 이제 그거를 중국에서도 막 인증 영상이 막 올라오고 있잖아. 그죠? 실제로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FSD를 사용하는 무인 테슬라가 기가 텍사스에서 흔해지고 있다. FSD 언슈퍼바이저들을 사용해 완전 자율주행 테슬라가 운행되는 모습은 기가 텍사스 단지에서는 그냥 아까도 보셨다시피 그냥 혼자 막 찾아가는 겁니다. 혼자 막 찾아가는 거예요. 공포 영화 나올 때 가끔 차가 있는데 운전자가 없는 장면 나오잖아요. 이제는 그게 당연한 거야. 며칠 전 FSD 기능으로 내 테슬라 모델 S가 나를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미쳤다. 느린 차량을 피해서 차선을 바꾸고 빨간불과 정지 신호에 멈추고 깜빡이를 켜고 회전까지 해준다. 정말 정신 나간 수준이다. 좁은 공간을 지나갈 때는 자동으로 사이드 미러까지 접어준답니다. 뭐 대단하죠. 이번 주말에 뭐 FSD를 타고 나파까지 갔다 돌아왔는데 거의 320km 정도였다. 2번 정도 개입한 것 같은데 둘 다 편안함과 관련된 거였는데 딱히 필요한 건 아니었다. 그래서 시도해보기 전까지 믿기 어렵다. 그래서 자율주행 영상에 일론 머스크가 댓글을 열심히 달고 있어요. 테슬라 자율주행은 인간보다 훨씬 안전할 것이다. 테슬라 자율주행이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다. 며칠 전 테슬라 모델 S를 타고 집에 갔는데 FSD 기능이 있어 정말 최고였다. 느린 차선을 피하려고 차선을 바꾸고 빨간불과 정지신호에 멈추고 방향 지시등을 켜고 알아서 방향을 바꿔주고 정말 최고였다. 그러니까 so cool. 그래서 야 멋지네. 짱이다. 뭐 이렇게 댓글을 단 거죠. 일론 FSD가 완벽해지면 할머니께 FSD 기능이 있는 테슬라를 사드려야겠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우리가 운전해주지 않으면 교회에 가거나 장을 보거나 병원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러 갈 수 없는데 FSD는 이런 것들 다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래 되겠죠. 최초로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일반화된 순수 AI 솔루션이 곧 출시된다. 순수 AI 솔루션은 자동차 자체에서 카메라가 달려 있잖아요. 카메라로 인식한 거를 자동차 자체의 그 하드웨어, 그 인공지능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해서 가는 순수. 뭐 예를 들면 다른데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게 이제 순수 AI 솔루션이 곧 출시될 거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기가 텍사스 생산 라인에서 FSD 비간동 시스템을 사용한 최종 라인까지 출고 물류 장소까지 차량을 배송한다. 뭐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계속 하고 있어요. 홀 마스 카탈로그가 운전에 작별 인사를 하고 테슬라 FSD 이제 운전할 필요 없다는 거야. 차가 알아서 다 간다는 거지. 운전에 작별을 구하는 시대가 왔어요.
운전할 줄 몰라도 돼 이제. 뉴스를 볼 필요 없고 이걸 믿으면 되죠. 예? 조만간에 만약 우리나라에 이런 차들이 판매가 개시됐어. 다른 전기차 사고 싶어요? 아니야, 이거 사고 싶지. 이게 그냥 아무나 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 얘기는. 어쨌든, FSD 수준을 따라가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에서도 그 난리를 쳐도 테슬라하고 비교하면 아직도 뭐, 완전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지지난주도 영상을 계속 봤어요. 중국 사람들이 올린 영상. 이 복잡한 길에 가는 거 한번 보세요. 베트남 같은데. 중국인가 봐요. 베트남은 아직 안 팔고 있어요. 그거 잘 먹어봐. 네? 테슬라 주요 기능 출시 확정하지만 사이버 트럭에서는 제외 뭐 이렇게 해서 어댑티드 헤드라이트 이 기능이 뭐 굉장히 좀 독특한 기능인 것 같아요. 적응형 헤드라이트는 일반적인 자동차 하이빔과 다릅니다. 테슬라 운전자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전구의 특정 피셜을 어둡게 하는 동시에 반대편 차량의 사람들의 눈부심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놀라운 영상이 있어요. 이게 등이야, 등. 여기 등. 헤드라이트 등. 앞에 상황에 따라서 등이 꺼지거나 켜지거나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 차가 오니까 저쪽에 불이 꺼지는 거야. 눈부심을